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학생 여러분,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단순 조화 운동 중에서 단진자 운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진자 운동을 이해를 하는 게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예요. 자 그러면 논리 구조는 이렇게 되겠죠. 어떻게 될 거냐면은 우리는 지금 단순 조화 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 조화 운동이라고 하는 이 이론을 여기에 있는 단진자 모델에 적용을 시켜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각진 동수와 주기를 한번 구해보는 게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예요.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실험 모델을 한번 이해를 해보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쭉 논리 전개를 시켜서 여기 있는 것처럼 각진 동수와 주기를 구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먼저들 한번 해보세요. 자 먼저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잘 구해서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실험 모델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실험 모델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냐면 여기에서 두 가지 운동을 여러분들은 먼저 구별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어떤 거냐면 첫 번째 운동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단진자 운동이에요. 그거는 시계추 운동처럼 여기가 똑딱똑딱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우리가 이거를 단진자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운동 구별할 수 있죠? 근데 또 하나 운동은 어떤 거하고 여기를 구별을 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또 하나는 원추곡선 운동이 있어요. 또는 원운동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봐요. 원운동이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운동, 바로 이거는 원운동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두 가지 운동의 형태를 구별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단진자 운동은 어떤 힘이 작동을 하고 있는 중인가요? 그리고 두 번째, 조금 전에 보여줬던 원운동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에는 또 하나 어떤 힘이 작용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먼저 이 두 가지 운동에 작용하는 근본적인 힘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물론 두 가지 운동 다 기본적으로 어떤 게 작동을 하고 있어요? 물론 중력과 장력은 작동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이 문제를 들을 때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힘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저것처럼 단진자 운동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는 방향을 바꾸는 운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변이를 줘서 여기를 진동을 시키게 되면은 여기는 단순 조화 운동으로서 이 문제를 근사시킬 거기 때문에 여기를 변이를 줘서 여기를 이렇게 진동을 시키면은 어떻게 돼요? 이 추는 틀림없이 최저점을 통과해서 다시 최고점으로 가서 여기에서 방향을 바꾸는 운동이 돼요. 그리고 다시 최저점으로 내려오고 다시 최고점에서 또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똑딱똑딱 움직이는 이런 모델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 운동을 지금 우리가 단진자 운동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두 번째 보여줬던 원추곡선 또는 원운동이라고 하는 이 운동은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때는 구심력을 받는 운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차이점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단진자 운동을 단순 조화 운동 모델에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단순 조화 운동을 배울 때 여기에 중요한 특징이 있었죠? 단순 조화 운동의 정의를 우리가 만들어낼 때 어떻게 썼냐면 우리가 뉴턴의 이 법칙을 이용을 해서 가속도의 형태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가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항상 어떻게 됐었어요? 맞아요. 가속도는 마이너스가 붙었어요. 이 마이너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였었어요? 물론 여기서 마이너스는 복원력을 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힘이 평형점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바로 그걸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떤 값이 있었어요? 오메가 제곱이라고 하는 값이 있었죠. 여기에 각진동수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갔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뒤에 어떤 텀이 붙었었어요? 맞아요. 여기에 x라고 하는 변이에 붙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입장을 힘에 대한 입장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 여기서 작용을 하는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변위에 비례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변위에 비례를 하고 그리고 또 하나 마이너스가 뜻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항상 평형점으로 돌아가려고 힘이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서 좀 전에 설명을 했듯이 오메가의 제곱이라고 하는 각진 동수를 바로 이 식을 통해서 구해낼 수가 이렇게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먼저 이런 초기 개념에 대해서 이제는 잘 이해를 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험 모델도 이해를 했고 그리고 또 하나 원운동에 대해서도 구별을 했고 그리고 단순 조화 운동의 기본적인 정의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살펴봤으니까 이제부터 여기에 있는 거를 논리를 이렇게 전개를 해서 각진 동수와 주기를 한번 구해보죠. 자 그러면 저도 여기에다가 또 하나 모델을 그렸는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그림을 그릴 때 이쪽은 지금 보면은 질량이 있는 입자를 이쪽 여러분들 입장으로 봤을 때 오른쪽에다 그렸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림을 왼쪽에다 그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조금 이따 보면 알겠지만 여기에 실수를 할 만한 게 있어요. 바로 그거를 제가 설명을 해주려고 그림을 여기하고 이쪽을 약간 이렇게 Y축을 중심으로 대칭적으로 이렇게 바꿔 그렸어요. 자 그러면 어떤 건지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들을 해보고 저는 논리 전개를 하다가 나중에 그 부분이 나오면은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하는 용어를 찾으면서 여러분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 운동을 분석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맞아요.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는 이 운동 방정식은 자유물체 그림을 통해서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다가 일단 자유물체 그림을 적용을 시킬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이쪽으로 이렇게 접선 방향으로 기준 좌표 틀을 하나 잡고 이쪽 이렇게 지름 방향으로 하나 좌표축을 이렇게 잡을 거예요. 그러면 뭐를 분석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잡는 거냐면 여기가 우리가 중력이라고 하는 걸 분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음과 같이 실제는 있는 힘 자체가 여기 좌표축을 잡고 질량을 이렇게 표시를 했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힘을 찾는 거니까 힘은 틀림없이 중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중력을 mg라고 여기 질량의 그 m이었으니까 mg로 이렇게 써줄게요. 자, 그리고 또 하나 힘이 있어요. 어떤 힘이 있는 거냐면 지금 여기가 C를 당기고 있으니까 이렇게 장력이 있을 거예요. 힘은 이 두 가지밖에 이렇게 없어요. 공기저항은 무시를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 힘을 분석을 하기 위해서 여기가 지금은 실제는 중력인 거잖아요. 그걸 분석을 하기 위해서 좌표 축의 이름을 이쪽을 뭐라고 잡을 거냐면 이쪽은 힘의 탄젠셜 방향이라고 이렇게 잡을게요. 접선 방향.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쪽으로 잡은 거는 여기는 힘의 지름 방향이라고 해서 여기에 FR로 이렇게 좌표 축 이름을 붙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중력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여기 두 가지 접선 방향과 지름 방향으로 성분분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그림자 벡터를 만들게 되면은 두간대로 이렇게 벡터를 그림자 벡터를 또 하나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 그림자 벡터를 여기를 이렇게 그리면 되고 이쪽도 이렇게 그림자 벡터를 그리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여기가 세타예요. 여기가 세타이기 때문에 우리는 각도를 어디가 여기에서 그림에서 세타한 거냐면 지금 이 부분이 이렇게 세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Y축과 이루는 각도가 세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이쪽에 F의 R로 표현된 지름 방향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이쪽은 우리가 각도가 여기가 세타이기 때문에 이쪽은 여기가 mg의 이 힘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mg의 여기는 코사인 세타인 거죠. 코사인 세타의 형태로 이렇게 실제 중력이라고 하는 거를 성분분해한 크기로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접선 방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접선 방향이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여기가 세타면은 억각으로서 이쪽이 세타인 거니까 여기는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쪽에 접선 방향의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는 mg의 사인 세타 형태로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그냥 여기에 좌표축을 잡은 데에다가 그냥 그쪽에다가 이렇게 어차피 이게 힘이니까 거기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성분분해한 힘의 크기를 쓸게요.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구별을 해서 여기 지금 일단 뭐를 잡은 거냐면 우리가 자유물체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가속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로 할게 자유물체 그림을 그릴 때 가속도인데 가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이게 어떤 거예요? 맞아요. 복원력을 받는 운동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먼저 그 점을 잘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다른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운동 방정식을 세우면 되는 거예요. 운동 방정식은 어떻게 세우면 되는 거냐면 다음과 같은 입장일 때 이렇게 R자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지금 여기 두 가지 방향으로 이렇게 힘을 성분분해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놓고 나서 여기에 지름 방향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접선 방향에 있는 모든 힘들을 다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전체 R자 힘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하나하나 해볼까요? 우리가 여기에서 지름 방향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지름 방향은 이쪽이니까 장력이라고 하는 자체는 플러스를 떼고 여기에 mg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자체는 좌표 축에서 숫자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지금 방향이 표시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mg 코사인 세타로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다가 ma를 써줘야 되는데 지금 이쪽 여기 지름 방향으로 움직여요. 추가 단진자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속도는 없기 때문에 0으로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쪽에 접선 방향이라고 하는 걸 여기를 쓰게 되면은 어떻게 쓰면 되는 거냐면 이렇게 쓰고 나서 접선 방향으로는 지금 힘이 뭐밖에 없어요. 이쪽에 있는 그 중력의 여기에 탄젠셜 방향에 성분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값 자체는 지금 보면은 이렇게 mg의 플러스 값으로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플러스라고 하는 용어를 댔는데 여기를 조심해야 돼요. 좀 이따 보면은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놓고 나서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쪽은 일단 ma인데 여기는 질량을 써주고 가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a라고 하는 가속도는 여기를 어떻게 쓸 거냐면 저는 여기에 이렇게 지금 이 길이 자체가 여기가 이렇게 곡선으로 움직이잖아요. 그 곡선의 길이를 이렇게 길이를 S라고 한다면 여기에 길이를 S라고 이렇게 한다면 여기를 이렇게 S라고 하는 거로 이렇게 써줄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써주면 이게 가속도를 뜻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서 한 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어떤 걸 조심을 해야 되는 거냐면 아까 제가 가속도라고 하는 게 언뜻 보면은 지금 이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가 플러스로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보면은 이쪽은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움직인다라고 해서 여기가 마이너스가 붙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실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까 이 그림을 이렇게 서로 대칭적으로 반대로 그리면서 여기서 설명할 게 있어요 하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어떤 걸 설명하려고 그림을 반대로 그렸냐면 여러분들이 이게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움직여서 여기가 마이너스가 붙고 그리고 또 이쪽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여서 여기가 플러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지금 복원력을 받아서 진동하는 운동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방향을 변화시키는 운동인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항상 마이너스가 붙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를 조심해 줘야 돼요. 여기에 무대를 이렇게 그리던 저렇게 그리던 여기에 이렇게 항상 복원력을 뜻하는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점을 잊어먹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운동 방정식 자체를 이렇게 찾았어요. 자, 그러면 이 중에 실제적으로 지금 여기에 진동은 방향을 바꾸는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마이너스가 반드시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진동에 영향을 주는 텀은 지금 어느 쪽인 거냐면 이쪽은 영향을 못 줘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보면은 접선 방향에 영향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방정식을 이용을 해서 접선 방정식이라고 하는 여기에는 이 힘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여기에 각진독수와 주기를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쪽을 우리가 새로 쓰게 되면은 여기를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고 그리고 이쪽은 mg에 여기가 사인 세타 꼴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쪽에 질량이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는 시계에 대한 이게 도함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보고 나서 S라고 하는 자체를 지금 어떻게 써주면 되겠어요? S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에 있는 현우의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줄의 길이를 우리가 이렇게 L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S라고 하는 자체는 L에다가 세타를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우리가 이렇게 L에다가 세타를 곱해준 값으로 여기가 L에다가 세타를 이렇게 곱해준 값으로 쓸 수가 있어요. 여기는 지금 보면은 세타예요. 여기 세타예요. 여기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다음 항으로 전개를 해야 되는데 다음 항으로 전개를 할 때 질량이 있으니까 질량은 없앨 거예요. 이렇게 약분을 하고 나면은 이쪽은 마이너스 g가 있을 테고 이쪽은 사인 세타가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질량은 지금 없어졌어요. 그리고 요 식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지금 시간에 따라서 바뀌는 거는 L이에요, 세타예요. 여러분들 여기를 잘 해보면 되는 건데 지금 시간에 따라서 바뀌는 거는 L이라고 하는 자체는 줄의 이만큼 길이에요. 줄의 길이기 때문에 줄의 길이가 시간에 따라서 바뀌나요? 안 바뀌죠? 그런데 세타라고 하는 자체는 시간에 따라서 각도가 점점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바뀌는 건 세타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L은 이렇게 도함수 밖으로 나올 수가 있고 시간에 따라서 바뀌는 거는 세타다 해서 세타를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식의 논리가 이해갔죠? 자, 그리고 이 식을 이어서 위쪽으로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기를 정리를 해보면은 어떤 거와 여기를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가속도의 형태로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식 자체를 우리는 저 식에서 여기를 이렇게 빼서 이쪽으로 옮겨줄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가속도, 여기서는 각가속도겠죠? 각가속도의 입장으로 이렇게 쓰게 되면은 여기 L을 이쪽으로 넘겨줄게요.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가 있고 여기는 L분의 G꼴이 이렇게 될 테고 여기가 사인 세타꼴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놓고 나서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냐면 우리가 각진독수와 주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단진자라고 하는 모델을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 조화 운동으로 이렇게 모델을 오형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단순 조화 운동이라고 하는 거에 우리가 기본적인 정의가 있었죠. 정의는 어떤 거였었냐면 여러분들이 뉴턴의 이 법칙으로 여기를 가속도 형태를 표현을 했을 때 그거는 어떤 형태가 나와 있어야 되는 거냐면 가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아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지만 이게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고 그리고 여기가 오메가의 제곱 형태로 나오고 그리고 여기에 변위에 비례를 하는 꼴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됐었어야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양쪽을 한번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가 심플 하모니 모션의 정의였었어요. 정의가 다음과 같은 이런 꼴이 나왔어야 됐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 어떻게 돼요? 이쪽은 지금 각가속도니까 이 식을 바꿔서 쓰게 되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 식에서
각가속도 알파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는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는 그대로 있고 오메가 제곱도 그대로 있을 테고 여기 x라고 하는 변이는 이쪽 각도가 바뀔 때를 세타할 거니까 여기를 세타를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 틀림없이 알파는 여기에 있어요. 왜냐면 여기 세타에 대한 이계도 미분이라고 하는 자체가 각가속도 알파를 뜻할 거니까.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도 있어요. 마이너스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L분의 G꼴이 나중에 어떤 꼴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각진동수 오메가가 되겠죠. 근데 그 뒤를 비교를 해보면은 이쪽은 세타인데 여기는 사인 세타예요. 그렇잖아요? 바로 그래서 이 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근사를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근사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 사인 세타를 어떻게 근사를 시켜줄 거냐면 여러분들은 이 조건 내에서 이렇게 봤을 때 사인 세타가 아주 작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인 세타가 이렇게 작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인 세타가 작을 때는 우리가 사인 만약에 예를 들어서 5도라고 한다면 사인 5도나 그리고 5도에 대한 라디안 값이나 같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진짜로 한번 해볼까요? 같게 나오나? 얘를 5도로 듣게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여기에다가 이렇게 놓고 나서 예를 들어서 이쪽을 파란 색깔로 써줄게요. 여기를 만약에 사인 5도라고 한다면 여기가 사인 5 그러면 이렇게 5라고 한다면 여기 값 자체는 어떻게 나올 거냐면 0.087155 이런 식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여기가 0.0871557425 나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1에서 반올림을 해서 여기를 5니까 2로 이렇게 써줄게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5도라고 하는 거를 라디안으로 표기를 하게 되면은 여기가 라디안이에요. 여기다 앞에다가 이렇게 라디안이라고 이렇게 써줄게요. 여기를 라디안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여기 값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전자계산기로 계산을 할 때는 여기 모드를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제 라디안으로 이렇게 모드를 바꿔준 다음에 거기에다가 5라고 이렇게 쓰고 각도를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표현을 5도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여기를 해보면은 지금 보면은 36분의 1파이가 나와요. 이거를 우리가 데시말 포인트로 바꾸게 되면은 0.087266466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여기도 여러분들 여기를 보게 되면은 0.08726으로 나오기 때문에 6에서 반올림을 하면은 3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사인 5도나 그쵸? 여기에 사인 5도나 또는 여기에 라디안 5도를 라디안으로 바꾼 값이나 서로 이것처럼 이렇게 오차가 거의 뭐 0.1% 이 정도로 해서 거의 같다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금 여기에는 단진자 운동이라고 하는데 단순 조화 운동으로 우영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여기가 각도가 작다라고 이렇게 조건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진동을 시킬 때 이게 진동에 대한 모델이 되려면 단순 조화 운동이라고 하는 모델이 되려고 하면은 얘를 이렇게 큰 각도로 진동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렇게 작은 각도에서 이렇게 진동을 시켰을 때 이렇게 이런 모델일 때 이게 단진자 운동이라고 하는 자체가 단순 조화 운동으로 근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뜻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잘 이해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식 자체를 세타가 작다라고 근사를 시켰기 때문에 여기를 우리가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는 거죠. 저식은 여기가 dt의 제곱이 이렇게 있을 테고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여기는 실제는 각속도죠. 가속도죠. 나타내는 텀이 있을 테고 여기가 근사가 됐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L분의 G꼴이 이렇게 있을 테고 이쪽은 세타꼴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렇죠? 자 그러면 이때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이때 비교를 해보면은 이쪽은 각가속도 알파가 될 테고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 있고 그리고 이만큼 부분 L분의 G라고 하는 이 꼴 자체가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가 이렇게 오메가의 제곱 형태가 될 거예요. 그리고 뒤쪽에 세타가 있고 바로 우리가 심플 하모닉 모션이라고 말했던 이 텀하고 서로 같게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해를 만약에 구했다라고 한다면 이쪽에다가 그냥 이렇게 놓고 참고로 쓸게요. 해를 구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여기 바로 이렇게 우리가 용수철이 진동을 하는 모델 그거를 우리가 기준으로 잡아서 단순 조화 운동에 대해서 논했었잖아요. 그때 해는 어떤 형태가 나왔었냐면 이렇게 x라고 하는 자체는 시간에 따라서 바뀌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원래 진폭이 있었어요. 근데 비교하기 위해서 여기에 x에 이렇게 max라고 쓸게요. 최대 진폭 변이 이렇게 써주면 되고 여기는 코사인 형태로 이렇게 진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쪽은 오메가 t에 여기가 플러스 이렇게 파이꼴로 이만큼 유상꼴로 이렇게 표현이 됐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텀을 가지고 풀게 되면은 여기는 어떤 형태가 나오는 거냐면 이렇게 되겠죠.
세타라고 하는 답으로 나올 테고 여기가 시간에 따라서 바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어떤 게 나오는 거냐면 최대 값이치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세타라고 하는 거에 이렇게 맥스라고 써줄까요? 맥스가 있고 이쪽도 똑같이 코사인 형태로 진동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각진동수가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고 여기에 유상각이 들어가는 이런 시스템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쪽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해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비교를 해보면은 이게 비교 어떤 거하고 비교인 거냐면 심플 하모닉 모션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다음과 같은 걸로 이렇게 일치를 할 거다라고 하는 거를 이 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식을 정리를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보면은 어떻게 정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그대로 논리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만약에 여러분들이 각진동수를 구하라 라고 했다고 한다면 각진동수는 다음과 같이 나오겠죠. 각진동수 오메가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쪽이 오메가의 제곱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를 루트를 씌울게요. 그러니까 여기는 루트를 이렇게 씌우면 되는 거고 여기는 L분의 G꼴로 이렇게 각진동수를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주기를 구하라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 번째 주기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기호를 T로 이렇게 쓰는데 여기는 여러분들이 전 수업 시간에 증명을 해봤듯이 여기는 이 파이라고 하는 자체를 오메가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오메가 값을 넣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식에 의해서 주기라고 하는 자체는 이 파이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루트 그다음에 이 두 값을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G분의 L꼴로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이게 각진동수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주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에서 의미를 잠깐 부여를 해봐야 되겠죠? 어떤 의미를 부여를 할 수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 식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겠어요. 여기에 의미를 이렇게 부여를 해보면은 어떤 특징이 있는 거냐면 지금 보면은 주기라고 하는 자체는 단지 어떤 거하고 관계가 있는 거냐면 힐의 길이하고 관계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중력가속도 G하고만 관계가 돼 있어요. 그렇죠? L과 G하고는 이렇게 관계가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잘 보면 알겠지만 어떤 거하고 무관하냐면 여기에는 주기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에 이렇게 봤을 때 질량하고는 무관해요. 여기는 무관해요. 질량하고는 이렇게 무관하게 돼 있어요. 이 텀에는 보면은 질량 자체가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잔진자가 진동을 이렇게 할 때 이 질의 여기 주기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 줄의 길이에 하고 또 하나 지구니까 중력가속도는 일정하겠죠? 중력가속도만 관계가 되어 있고 여기에 있는 진자의 질량하고는 무관하다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임의의 위치에서 질량이 다른 물체를 가지고 떨어뜨려도 서로 같은 주기를 가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갈릴레이가 어렸을 때 깨우쳤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실험 모델인 거잖아요. 그렇죠? 갈릴레이가 어렸을 때 성당에 가서 어린애가 이렇게 심심하니까 위에 이렇게 천장을 봤는데 천장에 있던 향로가 진동을 하는 거 보고 여기에 주기의 법칙을 이해를 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바로 그 이해를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개념을 잘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의미까지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주기라고 하는 자체는 실의 길이와 중력 가속도에는 여기에는 유관해요. 하지만 질량하고는 무관하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은 이 식을 통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의미부여까지 이렇게 해봤고 이제 또 하나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냐면 그러면 이 개념을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다 이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응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게 응용하는 부분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응용, 여러분들 여기를 가장 단순하게 어디에다 응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여러분들은 바로 여기 있는 주기라고 하는 식을 이용을 해서 시간을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여기가 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한번 해봐요. 시간을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이 식에서 보면은 A라고 하는 길이를 1초를 정의할 때 이 식에서 보게 되면은 L이라고 하는 길이를 이렇게 구하면은 우리는 진자를 이용을 해서 1초를 정의를 하고 1초가 정의를 하면은 우리는 시간을 잴 수 있는 거잖아요. 바로 이렇게 시간을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식을 어떻게 바꿔주면 되겠어요? 이 식에서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여기를 시간을 측정을 하려면 우리는 어떤 것만 측정을 하면 되는 거냐면 L이라고 하는 길만 알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있는 식에서 양쪽을 제곱을 할게요. 그러면 여기는 T의 제곱의 형태로 될 테고 여기는 4파이 제곱꼴로 이렇게 될 테고 이쪽은 G분의 L꼴로 루트가 벗겨지겠네요. 자, 그러면 이 식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길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구하게 되면은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은 이렇게 T의 제곱이 될 테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 주의를 위쪽으로 보내면 되겠죠? 여기는 중력가속도가 있고 그리고 4파의 제곱으로 나눠주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4파의 제곱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돼요. 자, 이 식을 이용을 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실제로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여기 실의 길이라고 하는 자체는 실제 값을 대입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우리가 1초를 정의를 할 거기 때문에 t는 1초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1초의 제곱의 형태로 이렇게 될 테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중력가속도는 얼마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중력가속도는 우리가 지오이드를 기준으로 9.80, 665 m/, 초의 제곱인 거니까 그냥 여기서 저는 9.80으로 쓸게요. 그러니까 여기가 9.80 m/, 초의 제곱 형태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죠? 여기는 초예요. 초의 제곱 형태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4파이 여기는 상수값이니까 4파이의 제곱을 그대로 이렇게 써줄게요. 자, 그러면 여기를 직접 계산을 해볼까요? 여기를 계산을 할 때 여러분들은 답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가 1초지만 1초의 제곱이라고 하는 요 값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초의 제곱 떨어지고 나머지 상수 그리고 남는 거는 미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몇 미터가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직접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9.8이라고 하는 값을 9.8 이거를 여기를 4파이 제곱으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4 곱하기 파이 제곱이죠? 그러면 여기를 파이를 이렇게 쓰고 제곱을 해서 나눠주면은 값이 얼마가 나오는 거냐면 0.2482368999 나오네요. 그러니까 여기 값 자체가 얼마가 나오는 거냐면 저는 세 자리를 쓸게요. 그러면은 여기가 0.248m가 나오네요. 뒤에 2에서 거림을 할게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여러분들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대략 한 24.8cm 그러니까 24.8cm로 줄 길이를 만든 다음에 24.8cm로 줄 길이를 만든 다음에 그리고 추의 질량 중심부터 24.8이에요. 그만큼 만든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진동을 시키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게 1초의 정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간단한 주변에 있는 걸 이용을 해서 정말로 여기 시계를 만들 수가 있는지 한번 지금부터 한번 해보세요. 꼭 한번 해봐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어디에다가 우리가 응용을 할 수가 있냐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중력 가속도를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가속도를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여기에는 아까 조금 전에 그랬어요. 여기에 주기라고 하는 자체가 여기에 실의 길이에 영향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실의 길이를 이용을 해서 이것처럼 이렇게 실의 길이가 2.458m 다시 말해서 24.8cm가 되게 되면은 여기 시간을 1초를 정의를 하고 시계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주기에 유관한 게 중력가속도예요. 그러면 우리는 바로 이 식을 이용을 해서 중력가속도를 단진자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을 다시 바꿔주면 되겠죠? 여기를 우리가 중력가속도로 입장으로 이렇게 바꿔 쓰게 되면은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중력가속도 쪽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여기는 주기의 제곱으로 뭐를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위쪽에는 4파이 제곱하고 길이를 나눠주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L 그리고 이쪽에 B가 4파이의 제곱이 이렇게 될 테고 이쪽은 L자는 길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뭐로 나눠주면 되는 거냐면 주기의 제곱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중력 가속도를 이렇게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실의 길이를 여기서는 실의 길이를 2m로 해요. 쉽게 말해서 1m 정도로. 근데 실제 실험을 할 때는 이 실의 길이라고 하는 자체를 너무 길게 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50cm 또는 1m보다 작은 정도로 이렇게 실의 길이를 정해서 여기다가 기록을 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주기를 측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주기라고 하는 자체는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각도가 작아야 돼요. 각도가 이렇게 5도 정도 또는 10도 안쪽으로 작은 상황에서 여기서 갔다가 오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갔다가 돌아오는 게 주기예요. 이 주기 시간을 측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쭉 그 기록을 쭉 한 다음에 쭉 기록을 해놓은 다음에 평균을 내서 계산을 해보면은 여기가 거의 9.8 정도로 거의 정확하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실의 길이를 여러분들이 1m 안쪽으로 2m로 정해요. 이렇게 정하고 각도를 5도 정도 그리고 어쨌든지 간에 10도 정도로 아까 여기서 그랬잖아요. 5도로 계산하면 두 값이 거의 같잖아요. 그러니까 각도를 작게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왔다 오는 주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갔다 오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런 식으로 주기를 시간을 이용을 해서 쭉 기록을 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풀게 되면은 여기가 중력 가속도를 거의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9.8m/제곱이라고 하는 값과 거의 정확하게 유도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냐면 간단하게만 정리를 할게요. 뭐냐면 여러분들은 단진자 운동이라고 하는 이거를 해서 우리가 각진동수와 여기 보면은 주기라고 하는 값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각진동수라고 하는 자체를 우리가 단순 조화 운동이라고 하는 거로 모델링화 시켜서 근사를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해서 우리는 각도가 작다라고 하는 조건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심플 하모닉 모션과 비교를 해봤을 때 그 조건 내에서 다음과 같이 여기에 그러니까 단순 조화 운동의 특징인 마이너스가 붙고 여기가 오메가의 제곱꼴이 들어가고 여기가 변이가 들어가는 꼴로 이렇게 근사를 시킨 식을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일단 우리는 각진동수라고 하는 값이 단진 운동일 때 루트 L분의 G라고 하는 값을 유도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주기라고 하는 값은 여기처럼 T는 2파이 루트 G분의 L이라고 하는 값을 유도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주기에 대한 텀을 이렇게 보니까 이 주기라고 하는 자체는 질량에는 무관하고 그리고 또 하나 길이하고 중력 가속도에는 유관하다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에 길이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 시간 1초를 정의해서 시간을 측정하는 진짜 시계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또 하나 유관한 중력 가속도라고 하는 거를 이 식에서 약간만 변형시켜서 중력 가속도를 단진자 실험을 통해서 측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이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서 하나는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원운동과 단진자 운동을 구별하는 거예요. 여기 뚝딱뚝딱 움직이는 단진 운동은 복원력을 받는 운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 방정식을 세울 때 여기에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원추곡선 운동 포니컬 펜들이라고 하죠. 이렇게 원추곡선 운동을 할 때는 원운동인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여기 가속도를 쓸 때 이쪽 가속도를 쓸 때 부시 가속도라고 하는 R분의 V 제곱꼴이 들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명료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잘 열심히들 들었을 것 같고 수고들 많이 했어요. 여기 꼭 한번 해보고 여기 있는 실험도 꼭 한번 두 가지 다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열심히들 들었을 것 같고 수고들 많이 했어요. 수고했어요.